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보일러 관리, 그냥 늘 하던 거니까 하는 그런 습관은 아니신가요? 오늘은요, 그저 습관처럼 해오던 보일러 관리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짜 스마트한 관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이 질문. 나는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습관인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럼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일러의 건강과 효율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세 가지 적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스케일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우리 혈관에 끼는 콜레스테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일러 내부에 딱딱하게 굳어서 열이 제대로 전달되는 걸 막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는 더 뜨겁게,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결국엔 연료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부식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보일러가 안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갉아막는 거예요. 주로 물에 녹아있는 산소 같은 것들 때문에 생기는데 이게 계속되면 금속이 약해져서 결국엔 물이 새거나 심하면 정말 위험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캐리오버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보일러 안에 약품이나 불순물이 너무 많아지면 물이 막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게 되거든요. 바로 그 오염된 거품이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증기 라인으로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에요. 당연히 증기 품질은 확 떨어지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에겐 아주 효과적인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공격, 다른 하나는 방어. 수처리 약품을 넣는 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직접 공격해서 중화시키는 공격적인 플레이고요. 블로우다운은 그렇게 해서 생긴 농축된 찌꺼기나 오염된 물을 아예 밖으로 빼내버리는 방어적인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로우다운, 그냥 물만 빼내면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차이가 아주 명확하죠? 하부 블로우다운은 이름 그대로 보일러 바닥에 무겁게 가라앉은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들을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팍 하고 밖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반면에 상부 블로우다운은 물 표면에 둥둥 떠다니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용존 고형물 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물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습관적으로 하던 관리에서 벗어나서 보일러의 상태에 따라 반응하는 진짜 지능적인 관리로의 전환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아, 저희는 그냥 약품 업체가 처음에 세팅해 준 대로 쭉 써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죠. 과연 그 설정값이 1년 365일 모든 상황에 다 최적의 값일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겨울하고 여름 차이가 엄청나죠. 난방도 해야 하고 가습도 해야 해서 증기를 엄청나게 쓰는 겨울에는 당연히 새로운 물, 즉 보충수를 많이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어때요? 주로 온수만 쓰니까 증기 대부분이 응축수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수가 거의 필요 없는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약품을 얼마나 넣을지는 달력을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물, 즉 보충수를 썼는지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름처럼 약품을 거의 넣지도 않았는데 제거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어제도 했으니까 작년에도 했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매일같이 블로우다운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마치 몸에 독소도 없는데 맨날 해독주스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낭비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얼마나 조절해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그 답은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바로 직접 수질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이런 펜타입으로 된 pH 측정기나 전기 전도도 측정기 정말 15,000원, 2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뭐 커피 몇 잔, 피자 한두 판 가격이죠. 이 간단한 도구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감으로, 추측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실행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보일러 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5단계 계획입니다. 첫째, 일단 측정기를 구하세요. 둘째, 내가 쓰는 약품이 도대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요. 셋째, 꾸준히 테스트하고 기록해서 우리 보일러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계절에 따라 특히 보충수 사용량이 적은 기간에는 약품 투입과 블로우다운 횟수를 과감하게 줄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끔은 제3자 기관의 수질 분석을 맡겨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보일러 관리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 내일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 딱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올바른 타이밍에 하는 겁니다.